카이도우는 자신의 딸 야마토가 샴록에게 당하며 쓰러진 것을 확인한 이후 야마토를 쓰러뜨린 장본인이 누구인진 몰랐지만 세계 정부의 인물임은 분명했기에 곧바로 이무를 잡기 위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베가펑크가 이무의 정체를 세계에 공표했을 때 카이도우는 임펠다움에 수감되어 있었던 터라 이무의 얼굴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어렴풋이 이름만 들어서 알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카이도우는 킹에게 어이 킹, 이무라는 녀석의 인상착의를 아는가? 라고 물으며 우선은 이무의 인상착의에 대해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킹은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만 괴상한 망토를 뒤집어 썼으며 매의 눈과 유사한 눈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우로로로로로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었군. 하늘에서 강대한 패기가 느껴진다. 로저도 흰수염 영감도 록스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필히 저 녀석이 이무라는 녀석일 테다 라고 말하며 빠른 속도로 날아갔고 킹은 카이도우씨 평소보다 더 급하게 움직이시는데 야마토 공주님이 당한 것 때문인가? 라고 중얼거린 뒤 빠른 속도로 카이도우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멀리서 빅맘은 이를 바라보며 어이 카이도 어디로 가는 거냐? 라고 소리쳤고 빅맘도 헤라와 프로메테우스를 소환하여 재빠르게 카이도우를 따라갑니다. 한편 카이도우는 상공으로 향할수록 자욱한 연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지만 점점 이무에게 가까워짐을 느끼며 곧바로 보로브레스를 사용하여 먹구름을 모조리 태워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잠시 후 먹구름이 소멸되었으며 마더프레임이 파괴되며 이무와 아이기스가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무는 망토를 쓴 채 체력을 회복하고 있었고 아이기스는 부동자세로 이무를 경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단번에 이무를 알아보며 세계 정부의 왕 정말로 존재할 줄은 몰랐군. 흰수염 영감이 하늘에 신이 산다고 말했었는데 신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군 이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카이도우를 바라보며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군요. 당신이 이곳에 나타났다는 건 역시 임펠다운이 라고 물었고 카이도우는 천냥강대 버기의 도움을 받았어. 그런 놈이 사왕이라는 것도 믿겨지지 않았는데 나의 은인이 될지는 더더욱 몰랐지. 세계정부 백수의 적단을 이용하고 수감한 것과 나의 딸 아니 아들 야마토를 유린한 대가를 받아가겠네 라고 말한 뒤 인수형의 형태로 변하여 단숨에 이무와 아이기스에게 다가갔고 이무는 아직 루피와의 대결로 입은 부상을 완전히 치유하지 못했기에 카이도우의 공격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회복을 이어갔고 아이기스는 신의 방패답게 자신이 나서 카이도우를 막아서고자 합니다. 카이도우는 이무를 발견한 이후 곧바로 이무를 공격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카이도우는 이무의 안중에도 없었고 아이기스가 나서 카이도우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 아이기스의 폐왕색 패기가 충돌하게 되었고 먹구름이 완전히 거쳐지게 되었으며 마더프레임도 완전히 정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의 주먹과 카이도우의 주먹은 닿지 않은 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아이기스는 지치고 중상을 입은 몸으로도 카이도우를 압도하는 배양색 패기를 선보이며 아이기스는 카이도우를 멀리 날려버리는데 성공했고 카이도우는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신의 기사단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오로송을 능가하는 괴물이 하나 더 있었던 건가?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구속시킨 뒤 공허의 화살을 사용하였고 공중에서 황금빛 화살이 나타나 카이도우의 몸에 관통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의 맷집 역시 수준급이었기에 카이도우는 아이기스의 공격을 버텨내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곧바로 빅맘이 나타나 맘마 이 무슨 꼴사나운 모습이냐 카이도 라고 말한 뒤 소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천만 대자재 천신을 사용하여 무수히 많은 번개들을 떨어뜨리며 아이기스를 공격한 뒤 곧바로 자신의 검 나폴레옹의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어이 카이도 준비됐냐고 라고 소리쳤고 카이도우도 곧바로 자신의 금세봉에 배양색 패기를 두른 뒤 빅맘과 카이도우는 자신들의 합동기인 폐해를 사용하여 아이기스를 공격하였고 카이도우와 빅맘이 방출한 거대한 충격파는 순식간에 아이기스를 공격합니다. 루피와 이무가 격돌하는 과정에서 루피의 해방의 드럼이 레드라인 전역에 울려 퍼지게 되었고 레드라인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미지의 존재 역시 오랜 기간의 침묵을 깨며 다시 세상에 나타날 조짐을 보입니다.
그리고 대지가 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일반적인 지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기에 이무와 아이기스를 제외한 그 누구도 대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아이기스는 거폐지왕을 사용하여 빅맘과 카이도우의 폐해를 손쉽게 막아낸 뒤 대지의 변화를 눈치채며 이무님, 이건 대지의 신이 돌아올 조짐입니다. 밀짚모자 루피의 해방의 드럼과 카미테키의 폭주가 세계에 영향을 끼치며 3000년 전 태고의 전쟁 이후 잠든 존재들을 깨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모든 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군. 밀짚모자의 진격과 해방의 드럼을 막을 수 없었다. 하여 우리도 그 녀석의 해방의 드럼을 이용하여 과거의 과오를 씻고 편린을 부수고자 하였다. 대지의 신을 시작으로 3000년 전 세계를 종행했던 신들이 어떠한 형태로도 다시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소위 신이라고 불리는 녀석들과 D의 의지의 중심에 선 밀짚모자 루피를 제거하며 니카, 조이보이, 루피로 이어지는 태양신의 의지를 말살하며 이무님께서 유일신으로 강림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 밀짚모자 루피를 완벽히 제거하진 못했지만 점점 바바로니의 예언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고 카이도우는 알 수 없는 소리를 늘어놓는군. 신이니 뭐니 그런 괴상한 소문들이 진실이었다니. 라고 말한 뒤 빅맘과 함께 곧바로 이무를 향해 진격합니다. 그리고 레드라인 해저 아래 깊은 땅속에서 어떠한 존재가 눈을 떴고 그 존재는 니카 미안하다. 그 능력을 세상에 남긴 건 나의 과오다. 너의 의지를 이은 남자가 다시 나를 눈뜨게 만들었구나. 이번에는 이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네.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날이 올 테니. 라고 말합니다. 루피와 동료들이 성지 마리조아를 침공하며 성지 마리조아를 붕괴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천룡인들은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되며 신의 기사단의 주도하에 신의 함선에 탑승하여 새로운 성지 아발론 델피로 대피합니다. 그리고 아발론 델피는 마리조아와 같이 귀족들의 궁궐 같은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고 되려 고대 유적지와 같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리고 섬 중앙에는 고대 문자로 된 거대한 비석과 이물을 위해 마련된 거대한 성 하나만이 있었을 뿐이었고 천룡인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차를로스 성은 부상을 입은 몸으로도 소리를 질러대며 신의 기사단 해명이 필요하다이 성지 마리조아를 버리고 도망치다니 라고 말했고 포보스는 차를로스의 말을 무시한 채 허공을 응시하며 신의 기사단 대다수가 책임을 묻고 물러나게 되겠군. 티타니아와 갈릴레이 그놈들은 파면이 분명하다. 아니 피해 숙청이 필요하다면 사용될지도 모르겠군. 갈링성이라면 분명 희생양을 찾을 텐데 라고 중얼거렸고 그 순간 샴록이 아발론 델피의 모습을 드러냈고 포보스는 빙크스, 자네가 이곳엔 어떻게 한창 성지에서 전투 중인 게 아닌가 라고 물었고 샴록은 이제 빙크스라는 이름은 버렸네. 더 이상 비밀 전력으로 남을 이유가 없으니 피거랜드 샴록이라는 이름을 당당히 쓸 거네 라고 말했고 포보스는 진명을 공개했다는 건 설마 자네도 신의 기사단으로 합류하는 건가? 라고 물으며 정체를 숨기며 세계정부의 비밀 전력으로 움직이기 위해 빙크스라는 코드네임을 사용한 샴록이 당당히 이름을 드러낸 것은 이제 샴록도 공식적으로 활동한 준비가 되었음을 말함을 깨달으며 샴록이 신의 기사단 혹은 특별팀으로 합류하게 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샴록은 오늘부터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이네. 또한 기존의 신의 기사단은 1년의 사태에 책임을 물어 엄벌에 처할 예정이며 군코, 소머즈, 길링엄을 신의 기사단으로 승격한다 라고 말했고 포보스는 갈링 총사령관께서는 어떻게 된 거지? 설마 그분도 책임을 묻는 건가? 이호 부사령관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물었고 샴록은 갈링성에 대한 질문의 답은 곧 알게 될 거다. 이호성은 여전히 부사령관으로 남는다 라고 답해줍니다. 루피는 이무에게 패배한 뒤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며 목숨만은 건지게 되었고 초파의 집도하에 대수술을 받으며 몸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해저의 울림을 피하며 지상으로 이동하며 동맹군의 비호하에 루피를 보호하고자 하였고 곧바로 다시 지상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파는 여전히 루피의 의식이 돌아오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여 루피를 수술하고 있었고 상처의 대부분을 봉합하며 몸의 반응들을 정상 수치로 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손가락을 까딱이며 생체 반응을 보였고 초파는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며
루피의 생체 반응이 정상으로 돌아왔어 라고 소리쳤고, 프랑키는 곧바로 루피에게 달려와 루피 정신이 들어? 라고 물었고, 초파는 프랑키를 말리며 아직 안정을 취해야 해 라고 말했고, 루피는 초파와 프랑키가 소란스럽게 떠드는 것을 들으며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아직은 루피의 시야가 완전히 흐렸고 초파와 프랑키의 형체 정도만이 보였습니다. 루피가 눈을 뜨며 일어나려고 하자 초파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루피 일어났구나. 하지만 아직은 움직이면 안돼. 부상이 워낙 심각하고 누적된 피로가 전신을 침범한 터라 라고 말했고, 루피는 동료들은 이문은 어떻게 되었어? 라고 물었고, 프랑키는 다행히 밀지모자 일당은 현재 전원 무사한 것 같군. 조로의 행방이 묘연하지만 조로라면 문제없을 테고, 무엇보다 조로의 비브르 카드가 멀쩡하다고. 다만 동맹군 측에서 대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주요 인사 몇몇도 행방불명된 상태야 라고 말했고, 루피는 급하게 일어나며 그들을 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몸을 가눌 수조차 없었기에 일어남과 동시에 머리에 강한 두통이 몰려오며 쓰러졌고, 초파는 곧바로 신경제, 영양제 등을 투입하며 루피를 케어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울먹이며 빨리 구하러 가야 돼. 날 믿어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위기에 빠진 건 볼 순 없다고 라고 소리칩니다.